꿈과 희망의 나라,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대중매체 산업회사 디즈니와 함께라면 꿈도 현실이 될 수 있죠. 디즈니는 1923년 처음 탄생한 이래로 애니메이션과 영화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회사인데요. 마블과 루카스필름, 픽사 등의 다양한 회사들을 소유하고 있고 뉴스와 방송사, 심지어 테마파크 사업까지 하고 있는 거대 기업입니다. 과연 컨텐츠의 제왕으로 불리는 디즈니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디즈니는 1923년 월트 디즈니와 로이 디즈니 형제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앨리스의 원더랜드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립한 것이 바로 디즈니였지요. 디즈니가 설립된 이후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키마우스가 디즈니라는 이름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작고 귀여운 쥐는 디즈니에 존재하는 수많은 캐릭터들의 조상격이자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증기선 윌리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얼굴을 알린 미키마우스는 여전히 디즈니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유명합니다. 1년에 무려 6조 원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이 쥐, 예나 지금이나 디즈니의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죠. 헐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최초로 이름을 새긴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미키마우스를 탄생시켰지만 월트 디즈니는 사실 쥐를 무서워했습니다. 약간 말이 안 되는데요. 원래 미키마우스는 미키가 아니라 모티머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모티머보단 미키가 더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월트 디즈니는 이 쥐의 이름을 바꾸게 되었죠. 아내 이기는 남편은 잘 없는 것 같네요. 디즈니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월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극 중에 등장하는 로봇 월이의 이름은 창립자인 월터 엘리아스 디즈니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인어공주의 아리엘과 미녀와 야수의 벨의 비율이 너무 만화 캐릭터 같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재미있게도 이 두 캐릭터는 쉐리 스토너라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디즈니사의 최초의 장편 만화는 1937년에 등장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입니다. 미키마우스가 아니라니 의외네요. 정글북이나 피노키오, 밤비 같은 대부분의 초기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에게는 엄마가 없습니다. 이는 제작자인 디즈니 형제의 엄마인 플로라 디즈니 때문인데요. 1938년 사고로 엄마가 죽자 이 둘은 죄책감을 느껴 본인들의 작품에서 이를 드러냈습니다. 1930년대부터 20년 동안 월트 디즈니는 컬러 애니메이션을 독점적으로 만들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컬러 애니메이션 관련 특허는 테크니컬러라는 회사에서 보유한 특허였는데 계약을 통해 디즈니사만 컬러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었지요. 디즈니가 1930년대부터 애니메이션을 그려왔으니 계산해보면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초기에 만들어진 고전 작품과 90년대 이후 등장한 작품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음악과 동작의 완벽한 일치성입니다. 미키마우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기법은 캐릭터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초기의 여러 작품들이 잘 알려진 고전이나 전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구분되는 점인데요. 이해가 안 가시면 백설공주와 겨울왕국을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 하면 애니메이션과 영화 사업 말고도 디즈니랜드 테마파크 사업을 빼놓을 수 없지요. 1955년 개장한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디즈니랜드인데요. 원래 처음에는 월트 디즈니가 이 디즈니랜드 안에 가족들과 살았는데 디즈니가 사는 집에 창문에 불이 들어오면 월트가 안에 있다는 걸 스태프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1호차 영내 진입 신호인 것 같네요. 디즈니랜드에서 디즈니의 캐릭터로 분장한 직원들은 절대로 노라는 말을 써서도 안 되고 분장 도중엔 앉아도 안 되며 한 손가락으로만 방향을 가리키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때는 수염을 기른 사람은 디즈니랜드에 입장하지도 못했지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디즈니랜드 호텔의 객실에서 자보려면 68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다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디즈니에서 대박을 쳤던 월이와 몬스터 주식회사의 아이디어는 모두 점심시간에 탄생했습니다. 밥 먹어야 일이 가능하다는 게 증명이 된 셈이네요. 디즈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공주 캐릭터죠. 인종에 상관없이 공주 캐릭터는 대부분의 작품에 등장해 왔는데요. 디즈니는 아예 공주 캐릭터들의 의상과 소품 등을 실물로 제작해서 판매하는 디즈니 프린세스라는 프랜차이즈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애니메이션만 디즈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스타워즈와 마블도 있죠.
디즈니는 2009년 마블을, 2012년 스타워즈를 제작한 루카스 필름을 인수하면서 컨텐츠 강자로 떠오르겠다는 의지를 다졌는데요. 마블을 인수한 후 2019년까지 10년간 21조 원을 벌어들였고, 디즈니에 인수된 후 가장 먼저 등장한 스타워즈 영화로만 인수 금액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디즈니가 이 프랜차이즈를 기를 쓰고 인수한 이유는 이것들이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기 때문이죠. 수많은 컨텐츠를 보유한 디즈니는 자사의 컨텐츠를 유통하는 창구로 스트리밍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디즈니 플러스로 디즈니의 모든 애니메이션, 마블 영화와 새로 출시되는 드라마, 스타워즈 시리즈,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큐멘터리까지 볼 수 있지요. 2019년 11월 처음 등장한 이 서비스는 넷플릭스 같은 다른 OTT에 비해 조금은 부족하다는 평을 받지만, 그래도 디즈니에서 가진 컨텐츠를 보는 데에 이만한 서비스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연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라는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수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그 미래가 기대됩니다.